그러면 앉으셔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도플러스에 출연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GV로 공개받는 데서 반갑고요. 도플러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동환이 형이랑 10몇 년 만에 이렇게 같이 서게 돼서 정말 아닌가 네. 앉아서 어쨌든 이게 너무 감개무량해서 말이 잘 안 나와. 아이고 너무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네. 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세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혹시 마이크 하나는 없어요? 네. 마이크 혹시 마이크가 오는 동안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마이크가 오는 동안 아까 이명세 감독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극장에서 두 분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기는 하더라고요. 개봉작으로 따지면 M 이후에 감독님과 강동원 배우님도 같이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됐는데요. 우선 저는 사실 이명세 감독님은 지금 되게 사실 설레고 떨리실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하시고, 왜냐면 강동원 배우님께서 이 더 킬러스 릴레이지브에 함께 해주고 싶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후에 더 많은 또 배우님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저 우선 강동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릴레이지브 해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감독님이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까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뭐 하늘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왜 출연제의는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출연제는 사실 우리가 저도 예전에 좀 뭔가 제가 모자르고 좀 했을 때는 무조건 동원이 형한테 맡기고 하겠지만 저도 주제를 아는 나이에서 우리 주제 파악을 잘하는 21세기 시민으로서 이건 동원이 형한테 너무 덩치가 크다. 또 언젠가 또 동원이 형과 또 만날 수 있을 때 카드를 쓰기 위해서 진짜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강동원 배우님을 살짝 킵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명세 감독님한테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진짜 연이 있고 아는 배우가, 특히 사랑하는 배우가 내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감독님한테 굉장히 떨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소감 좀 궁금했거든요. 어떠세요? 네, 감독님. 근데 제가 아는 몇 사람들은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유전자가 이걸 아는 사람 알겠지만 우리가 동원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긴 건 아니겠지만 정성적인 유전자. 본인의 입으로. 아니 나는 잘 모르나 보네. 여기 내 팬들은 다 알고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거의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최근에 유입된 동원이 형의 팬이에요. 그러니까 동원이 형이랑 몇 사람들은 사실은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영화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안 좋다면은 안 해도 좋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어떤 응원 시비들이 있지만 사실은 시간을 내주는 게 바쁜 쪽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부담을 제가 선배로서 제가 후배면은 때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선배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예의를 좀 잘 갖추는 좀 많이 성장을 한 덕분에 조심스럽게 해서 동원이 형이 만약에 시간이 되고 한다면 점점점 뭐 해주는 근데 아주 흔쾌히 시간 내줘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이명세 감독님과 강동원 배우님께서 어떤 예술적 DNA를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강동원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 형사 비주얼리스트와 M을 또 하셨지만 그 이후에 패션 화보를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 어떤 예술, 보여지는 것, 이야기를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일단 강동원 배우님께서 더킬러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4편의 엔솔로지를 같이 하시는 거다 보니 각각 좀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무성 영화 얘기 제일 들어서. 네, 일단 뭐 감독님 영화 얘기는 나중에 또 계속 할 테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요. 뭐 각 편들이 다 되게 개성이 있고 뭐 변신부터 그다음에 업자들 그렇게 재밌고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다들 각자 개성 있고 되게 재밌는 영화들이라 재밌게 봤고요. 전 특히 되게 노덕 감독님의 저기 업자들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거는 사실 약간 장편으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만한 블랙 코미디로 만들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꼭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노도 감독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지금 잘 달려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무성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배우님 어떻게 보셨어요? 무성 영화는? 무성 영화는 제가 오늘 감독님한테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오늘 저희 그날 그 시사회 끝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저는 아는 지점들이 있는데 감독님이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건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지금까지 지난 10년 넘게 동안 만들고 싶으셨던 그 이미지들 그런 이미지들의 향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보다는 그 정말 하고 싶었던 이미지의 향연을 정말 원 없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토리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참 당황스럽네. 뭐 스토리야 사실 뭐 혹시라도 그 해밍의 그 더킬러스 살인자들을 읽어본 사람은 거의 내용이 아마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전에 그 더킬러스를 읽었을 때 헬리네 집에 2명의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창밖으로 가운데 불이 들어왔다. 저는 이 앞에 두세 개 문장을 들어 이건 진짜 영화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저한테는 가슴이 쏙쏙 박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혔을 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설이 너무 쉬운 소설이 왜 이렇게 어렵지? 아마 그래서 이 많은 감독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이번 기획 속에서 감독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뭐 창작과 자본이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화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재는 다양한데 사실 영화들은 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만의 것들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좋겠다. 우리 이 장르로서 어떤 확산시킬 수 있는 더킬러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서 감독들이 개성 있는 감독들이 다양하게 한다면 이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제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사운드의 어떤 향연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화를 표현하는 문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감독님 영화를 어떻게 봤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그냥 맛을 보면 된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느낌 찬지 더운지 뭐 느껴보고 또 음식 맛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맛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맛일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속에서 바라보는 어떤 풍경들이 다른 어떤 풍경
낯설거나 흥미롭거나 이런 풍경도 있고 이런 세계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혹시나 우리가 보는 거에 어떤 간접적으로 길들여져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제가 40여 년 동안 영화 감독으로서 작업을 해오면서 저는 아직도 질문을 해요. 영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영화가 지금 과연 영화처럼 보여지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 그 무성 영화라는 제목 역시도 한번 그렇게 한번 다시 돌아갔어요. 영화의 시작이 어떤 무성 영화의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한번 같이 영화 속에서 담아 보자. 근데 아마 이게 이렇게 찍는 것은 제 영화의 어떤 마지막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분명하게 제 속으로도 결심했지만, 근데 영화가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영화에 대한 어떤 것들 좀 환기시켜, 선배로서 뭐 선배 감독으로서 영화를 쭉 해오는 사람으로서 영화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었던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걸 던졌다고 생각한 이 얘기 자체가 영화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아마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성 영화는 영화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명세 감독님이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야기다, 어떤 줄거리다 보다 정말 관객 여러분들이 각각 머릿속에서 그 영상들이 만들어준 이야기가 곧 이 영화의 줄거리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더 킬러스라는 제목도 있지만 사실 저는 처음에 아니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프로젝트를 하셔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해밍웨이의 살인자들이라는 단편은 사실 그 하드보일드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시간장 같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후에 뭐 타란티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굉장히 하드보일드 장르의 어떤 등장이 되는 굉장히 영감의 원천인 그런 소설이고, 뭐 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나이트워크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술꾼들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더라고요. 전 세계 술집에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술꾼들의 모나리자보다 더 유명하다라고 할 만큼 에드워드 호퍼의 정말 그 사람의 예술관은 하나에 응집한 것 같은 대표작인데, 이 두 개를 갖고 와서 거의 100년 뒤에 한국 감독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그 두 개의 작품에서 영감을 풀어내서 단편을 만든다? 이 재료가 좋으면 요리는 재료빨이라고 하지만 재료가 이쯤 좋으면 감독님들 되게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부담스럽기는 개뿔이라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되게 저는 너무 이렇게 막 벅찬 거예요.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무성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감독님과 우리 강동원 배우님의 이야기를 조금 저는 이제 듣고 싶었던 게, 우선 강동원 배우님한테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이명세 감독님이 표현하시는 그 씬과 씬, 이야기와 이야기 어떤 분절된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현장이잖아요.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무성 영화를 보시면서 이 장면 진짜 절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그런 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강동원 배우님은 어떠세요? 뭐 저는 감독님이랑 작업을 이제 꽤 해봤고, 그리고 감독님 스타일을 아니까 영화를 보면서 뭐 되게 절묘한 장면들은 많았는데, 뭐 이를테면 탁구공 같은 것들이 막 튀기면서 저 뒤에 이제 어떤 인물 형체가 보이고 이런 씬들 저는 너무 좋게 봤고요. 뭐 M 때도 그랬고 형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더 킬러스의 무성 영화도 그렇고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 저도 많다고 봤어요. 역시 감독님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았고, 뭐라고 할까? 진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지, 영화는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라는 생각도 오랜만에 느꼈고, 첫 시작부터가 되게 막 그 두 명이서 막 그 세트장 위에 뛰어다니는 거죠.
저희 산으로 정말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님은 약간 보면서 저거 뭔데 저거 어떻게 찍었지 이것까지 다 약간 상상하면서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그 감독님이 원하는 그 씬을 만들기 위해서 막 밀가루 뿌리고 막 이럴 때도 보면서 네. 저거 예전에 되게 하고 싶어 하셨던 건데 그 봐서 좋다 싶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맞아. 강동원 배우님 그것도 여쭤봤는데 약간 무성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관객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진짜 무성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제목이 더 킬러스고. 왜냐면 영화 시작할 때 이렇게 진짜 그 흑백 화면에 빨간 글씨로 더 킬러스 뺑 뜨고 드디어 이 영화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제목도 더 킬러스구나. 그리고 좀 있다가 조그맣게 시계 위에 무성 영화 나오니까 와 감독님 이제 정말 대사도 없이 정말 대사를 아예 다 없애버리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레이션은 그래도 있다는 건가? 이러다가 좀 있으니까 말도 해요. 그래서 뭐지? 분명히 무성영화라고 해놓고 그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성영화 치고는. 그래서 중간쯤에 이게 제목이 무성영화인가 보다. 그때 좀 깨달았어요. 네. 네. 근데 감독이 이 질문을 배우님들한테도 받았을 것 같아요. 출연하는 배우님들은 무성 영화인데 이렇게 대사도 많고 이렇게 나레이션도 많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레이션은 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나레이션 없었는데 난 너무 쉽게 얘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감독님 너무 어려워요. 좀 친절한 명세 씨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래 그렇다면 조금 친절하게. 그래서 나레이션은 몇 개는 있었고 몇 개 있었는데 조금 더 친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원이 형이랑 그 형사 찍을 때 에피소드 잠깐 하나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하지원 씨랑 그 검수를 대결한 장면이 있어요. 동원 씨한테 제가 설명한 거는 이거는 지금 다방에서 만났어.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술집이야. 취했어. 이 여자가 취했고 네가 호텔로 모시고 가. 근데 갑자기 네가 긴 짓을 한 줄 알고 여자가 화가 나서 너를 냅쳐. 그래서 넌 저쪽으로 굴러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쫙 하면 동원이 형은 다 알아듣더라고. 영혼의 쌍둥이니까.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한참이지만 이게 갑자기 술 장면, 액션 장면인데 갑자기 감독이 그런 이상한 소리 자꾸만 야한 얘기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내러티브적으로는 포교인 하지원 남순과 범죄자 유씨 살인 킬러인 강동원과의 싸움이죠. 저는 그 느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야 된다는 게 사실 밑에 있는 이미지 너머의 그 비욘드 이미지죠. 그러니까 히치콕 스크린에 보여지는 것만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그 히치콕의 얘기, 우리가 키스씬의 명장면이 그 영화 제목 상상이 안 나는데 그 찍을 때 배우 두 명을 묶어놓고 찍었어요. 꼭 아래를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 불편하죠. 아니 이건 진짜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이 묶어놓고 어떤 장면을 그렇게 멜로 드라마 달콤한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그 얘기했을 때 히치콕이 한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아무래도 키스씬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그 공간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내러티브적으로는 키스씬. 하지만 그 너머에 사랑하는 사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느낌을 주고 싶었던 히치콕의 얘기인데 단지 그것이 마치 히치콕의 테크니션으로서 그 화면에 보이는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이것이 영화 매체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화 연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 영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 막 미친 듯이 날뛰고 만약 동원이 형이 했다면은 더 미쳐 날뛰었을 거야. 동원이는 저기 대사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릴까요? 해볼까?
거기서 타잔이 됐을 수도 있어. 거기 막 들어올 때 거기 타잔처럼 거의 뭐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정말 춤추듯이. 그러니까 어떤 킬러들이 오는데 상상할 수 있는 킬러들이 오는데 이들이 시청자들이랑 관객들한테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내러티브를 설명하면 누가 죽이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전사를 보여주겠죠. 근데 그 전사를 보여주다 보면은 느려지고 맨 처음 그 시나리오 쓸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중간에 그런 것을 이 킬러들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까? 내러티브적으로 그래야 딱 그들이 바에 도착했을 때 어떤 더 긴장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리듬감이 끊기고 이 여기 찾아오는 이상하고 야릇하고 이런 미친놈 킬러들인데 거의 막 웃고 마치 소풍 가듯이 이 느낌이 주는 그런 느낌들을 사실은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제가 보여주는 이미지 방식이고 그 내러티브를 떠나서 그 영화라는 것은 컴프레셔 시키는 거죠. 이미지로서 컴프레셔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낯설게거나 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너만 아냐? 뭐 이럴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아 근데 저는 관객 여러분들이 낯설거나 새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다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일반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처럼 기승전결을 막 끼워 맞춰서 하려고 하면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것 같지만 쭉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알겠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인지 왜 저러는지 지금 저 사람 슬픈지 어떤지 그리고 그 감정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새롭다, 신선하다,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강동원 배우님께도 뭐 여쭙고 싶었냐면요. 이 얘기를 심은경 배우님도 약간은 이제 농담처럼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무성영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다른 인터뷰 잠깐 해주셨는데 모르신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지만 강동원 배우님이 이명세 감독님과 협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다른 작품 또 다른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많이 나누실 만큼 이명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 그 이야기 방식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점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면 관객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무성 영화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스크린으로 통해 오는 그 느낌을 이해하면은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영화라고 저는 그냥 생각했고요. 뭐 여기서 스토리가 뭐 무슨 말이지 이럴 필요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화고 네, 저희 M 같은 것도 사랑에 대한 그냥 영화인데 영화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랬던 분들이 그 당시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 화면으로 느껴지는 대로 느끼시는 게 네, 제일 이 영화를 보는 그 관점이랄까 또는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이명세 감독님을 왜 좋아하세요, 근데 감독을? 저는 감독님의 그 연출하는 뭐 일단 그냥 감독님이 일단은 저한테는 저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영화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네, 진짜 이 영화의 그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예술적인 면이나 혹은 뭐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극대화 시키시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감독님이 연출하실 때 보면 사실 진짜 아까 뭐 히치콕이 묶었다는 것처럼 감독님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제가 감독님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아직도 동감하고 제가 실천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영화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기할 때 나 진심으로 연기했어 막 이러잖아요.
진심으로 하든 진심으로 하지 않든 보일 관객분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감독님한테 배운 거고, 그래서 연기할 때도 제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 진심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더 관객분들한테 더 극적으로,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기할 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말이 되냐, 뭐 어떤 배우가 이제 뭐 감독님한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관객분들한테 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관객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막 뭐 이를테면 고통에 찡그린 표정을 하고 있어도 이게 봤을 때 정말 뭐 고뇌하는 표정처럼 보이면 그게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독님이랑 저랑 되게 잘 맞았던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한테 제가 많이 배운 거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영화는 액션 영화다. 감독님이 저한테만 가르침을 주신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사이즈가 감정이다 라든가 지금도 뭐 잘 실천하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죠. 제가 저 이명세 아카데미 출신으로 이명세 아카데미 출신이시군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이명세 감독님. 이명세 감독님은 제가 알거든요. 강동원 배우를 진짜 사랑하세요. 강동원 배우를 진짜 오해하지 사랑하세요. 마세요. 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팬들 앞에서는 그럼 제가 어휘 선택을 조심해요. 제가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네. 정말 배우로서 그리고 저는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존중과 사랑을 하고 계시는 모습 되게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이명세 감독님께는 그렇게 강동원 배우가 그렇게 정말 존중하고 사랑할 만한 배우가 되면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은 연기자들과 작업을 해 왔지만은 뭐 그분들한테 신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에 대해서 오래 생각한 것들이 영화의 연기는 다르고 영화 매체는 또 다른 매체고 어떤 TV나 이런 거 다 다른 영화는 ET와 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제가 기억한 것이 동원이 형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할 때 감독과 연출자의 어떤 믿음이 매직을 만든다. 그 말을 그대로 어떤 액면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받아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형사가 흥행에 실패했다는 건 다 동원이 책임이에요. 쏘리 갑자기 저게 무슨 뭔가 내가 그러니까 어떤 믿음, 이게 동원이랑 너무 재밌는 게 연기 지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1, 2, 3, 4를 가끔 얘기하고 숫자로 불러주면 그게 뭔지 알고, 또 어떤 음악을 들려줘요. 아니면 음악으로 뭔가 그러니까 진짜 내 영화 연기자로서 영화 디렉션을 줄 때 진짜 주고 싶어요. 스스스스스 하면 다 움직여. 그러니까 뭔가 그거 하고 다 이 느낌들이 너무 대사도 이렇게 대사를 이런 정도에서 뭐 어떤 리듬 움직임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M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어떤 장면은 갑자기 뛰었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나요. 그건 뛰어서 진짜 그건 CG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 형이 잘 뛰고 빨리 움직이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만약에 그 킬러스의 그 동원 형이 합류했다면 뭔가 다른 킬러로 등장했다면 뭔가 다른 어떤 스케치 탔을 거예요. 그 거기를 누비고 다니고 뭔가 난장을 더 난장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우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고, 그리고 그런 리듬,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이 인물은 말이지 전사가 어떻고 저거 필요 없이 그냥 알았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들을 이렇게 하고 뭐 음악을 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궁합이라고 할까? 딴 사람들한테 이게 뭐고 어떻게 네 감정은 어떻고 그래서 리듬이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리듬과 시간 영화는 시간의 예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다 지치는데 동원이 형이랑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농장 이럴 때쓱 감독 배우님한테 궁금한데 저렇게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감독님이 처음부터 이제 디렉션 그렇게 주셨었으니까 저는 이 감독님께서 느낌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 이런 느낌 쓱 하고 연기해줄래? 이러면 아 그냥 여기서 쓱 뭐 하고 하는 거고 뭐 이렇다면 딱딱딱 이렇게 해줘 그러면 네. 그 저는 너무 쉬운데 너무 쉽고 여기서 쓱 나타나죠 이러면은 그 약간 감독님이 생각하는 비전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 그 비전을 느낌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으신데 아니면 리듬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근데 저는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뭘 그리고 계신지가 그냥 감독님이 설명할 때 그게 저도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그래서 잘 그 감독님 디렉션이 되게 저는 편했거든요. 전 되게 편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했죠. 거의 지금까지 유일해요. 유일하죠. 네. 뭐 이제 은경 씨가 거의 뭐 몸이 잘안 움직여서 많이 뭔가를 그 느낌상으로는 쫓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동원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훈련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형사 때는 너무 오랜 훈련을 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해진 그림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느낌에 대해 바꿀 수 있을 때 다른 물감이 될 수도 있고 뭐 진하게 또 어떤 묽게도 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로서로 믿었던 믿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형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형사에서 늘 형사 찍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감독님이 이제 믿음이 이제 매직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제일 대표적인 씬이 그 돌담길에서 남순이랑 결투할 때 씬인데 그 이제 어둠 속에서 챙챙챙챙챙챙 나왔다 들어갔다 이러는 씬인데 그게 사실 어둠 속에서 챙챙챙챙챙 할 때는 둘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그냥 그 그림자 밖으로 빵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탁 들어갔다가 나올 때만 나다 다시 싹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감독님이 설명이 그래서 나왔다가 뭐쓱 들어가라 뭐 이런 그런 요구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긴게 롱테이크로 찍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로 했던 움직임들을 그 화면이 완전히 밝혀놔서 그걸 다 볼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독님이 그냥 여기서 그냥 칼만 왔다 갔다 하면 돼. 뭐 여기서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는데 이제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말이 되냐? 부터 시작이 되겠죠. 알겠다고 그냥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약간 지금 옆에서 두 분 얘기하신 거 듣는데 약간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두 분이 함께 하신 작품들도 예전부터 계속 봤고 했는데 현장을 옆에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하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서 두 분만 거의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그 장면들을 이해하고 촬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소름이 끼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M이나 지금 형사 얘기가 나왔지만 또 이제 감독님 더 킬러스 개봉과 함께 또 전작들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상영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형사도 정말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M을 진짜 M은
그 당시에 약간 사람들이 조금 그 영화를 제대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시기에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분이 마침 이렇게 계시니까 전작들도 찾아보면 되게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다시 보면 약간 조금 더 소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되게 많은 우리 관계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킬러스에 대한 질문 안 한다고 지금 약간 혼내주고 계신데 그 중에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침 아까 강동원 배우님도 그 탁구공 이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관객분께서 이명세 감독님께 그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 장면의 탁구공이나 뭐 그 M에서의 전구라든지 이렇게 구형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의 좀 설명, 소개가 듣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감독님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런 것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고 그냥 탁공 잘 튀고 뭔가 그 움직임의 이런 거예요, 어떤 이런 거. 그 움직임과의 어떤 그 말은 작은 탁공 뭐 네. 굳이 의미를 준다면은 거기에 어떤 뭐 하얀색이 주는 어떤 느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미지로서 좀 덜 튀어서 다시 난 그렇게 안 튈 줄 몰랐어. 그게 지금 진짜 뭔가 이렇게 온 그게 마침처럼 그게 날아다니고 뭔가 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제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소에서 그 세트와 점검과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거죠. 다음에 또 탁구 오시면은 제대로 팀 그래서 온 사방에 템템포로 바꾸세요. 하여튼 그 어떤 구형에 대한 어떤 이미지보다는 그런 것들이 컸죠. 왜냐면 두 분이 하이컷 하고 하실 때도 요공 이미지를 쓰셨었대요. 그래서 또 이 매의 눈을 가지고 공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매의 눈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관객분들이 또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핫해서 끌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쓰레기가 다 그 동네에 있었던 작은 돈을 찍어서 동네에 쓰레기장 내가 주소다가 갖다 놓고 뭐 했었던 기억들이 네. 그 아마 하이컷 혐오를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것 그러니까 그 피지컬한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그 롤러 스케이트 탔으니까 그런 걸 아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롤러 훈련을 했어요. 뭐 그걸 난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그냥 며칠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했었으면 진짜 아마 날라다니고 뭔가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뭐 별의별 정말. 그 난장의 어떤 그 느낌인데 그리고 또 하얀 그 사실은 그 공들이 그리고 다 빛선에 빨갛게 바뀌는 걸로 화면 전환시키려고 했던 그 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게 막 하나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로 그런 생각했었던 것이 있는데 다음에 할게요. 네, 다음에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명세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수줍게 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물론 유성영화에도 자꾸 나오시지만 감독님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또 이만석 배우가 나오잖아요. 이만석 배우님 연기 어떠셨냐고 여기 이명세 감독님께서 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반색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물론 이제 노덕 감독이 잘 뽑아내기도 한 거지만은 다행히 정말 그렇게 저를 어마어마하게 걱정했어요. 그 촬영하고 캐스팅 잘 생각해봐라. 노덕 감독 보고 그 저기 돈을 아껴야지. 잘 생각해봐라. 설마 캐스팅 비용 때문에 하셨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은 물론 이제 제 작은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영화에 대해서 또 피해가 돼서 만약에 지금 그 밤에 머리 싸움에 뭐 있을까봐 노덕 감독한테 그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고 좋다고. 그리고 노도 감독이 뭐 괜히 일부러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감독님 망했어요 뭐 이상해요 뭐저 친구인데 괜찮다고 좀 아시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네, 예. 네. 안 그래도 감동원 배우님께도 이 질문이 왔습니다. 더 킬러스에 굉장히 많은 배우님들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감동원 배우님이 보시면서 이 배우랑 좀 나중에 한번 좀 작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이신. 근데 사실 되게 좋은 배우들이 많았어가지고요. 지금 기억 남는 배우분들이 있는데 네. 계속 제목이 헷갈리는데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가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의 오연아 씨.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왠지 그거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 캐릭터 내가 하고 싶다. 약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또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그 지우라는 배우 그 친구를 되게 업자들의 예전부터 지우 배우. 예. 네, 중학생 때였나부터 처음 데뷔했을 때 저 친구 되게 또 괜찮은 연기자가 나왔구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서 되게 반갑게 봤었고요. 되게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홍사빈 씨도 되게 뭐랄까 묘한 진짜 매력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진짜 각 편마다 이 배우들에 대해 이런 것들을 단편에서 또 보게 해줘서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명세 감독님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심은경 배우가 전체 엔솔로지에 어떻게 보면은 쭉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배우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탐나지만 진짜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짧죠. 막 캐릭터는 진짜 하늘부터 이 땅끝까지 펼쳐져 있는 스펙트럼에 이명세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 작품 선택하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심은경 배우님 얘기를 조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객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떤 배우를 만나서 어떤 그 에너지를 느껴보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당히 조심성 많고 생각이 깊고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도전적인 건 알아요. 뭔가 해보고 싶은 거 도전적인 건 알고 이거 뭐쭉 저도 그 신경 씨 연기를 쭉 지켜봤으니까 대충 이 정도 다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다 가졌고 그래서 이걸 안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는가. 기꺼이 동원 형처럼 뛰어들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죠 사실. 그리고 또 그 한 편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기획했던 것처럼 뭔가 관통하는, 그래서 이게 각자의 다른 에피소드의 영화였지만 뭔가 한 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배우가 좀 해줬으면 싶었던 것들을 제안했을 때 기꺼이 또 물론 은경 씨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속사에서도 허락해줬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영화의 어떤 큰 수익이 되죠. 뭐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질문도 아까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감독님 왜 강동원 배우님께 동원 형이라고 부르시냐고. 네. 잘 최근에 유입되신 최근에 유입되신 분. 네. 저는 늘 동원형이라고. 근데 이명세 감독님은 다른 배우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네. 부르시잖아요. 은경이 형. 그러고 있습니다. 왜 배우들한테 형이라고 하세요? 그건 제가 오래전에 제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서 그럼 잘 나가면 엄청 싸가지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다. 나의 사랑 나이신 때부터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한 단계가 걸러지잖아요. 누구 이렇게 이름 그냥 부르는 것보다 어린 스태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막말이 안 나가요. 근데 요즘은 존중하는데 막말로 가끔 튀어나오는 얘기지만 그래도 뭔가 걸러지는 제 성격을 좀 다잡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영화 쪽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알고 있죠. 예. 네. 근데 동진이 형 그랬더니 아니 동진이 형이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 뭐 이런 얘기가 어디서 깜짝 이거 뭔가 해명을 해야 되나?
그런 오해가 또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강동원 배우님이 사실 이명세 감독님이랑 촬영을 하셨던 거 벌써 2003년, 2007년이니까 MZ 때. 그러면 그때는 형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감독님은 저렇게 부르시나 보다. 네. 같이 담배 피나 보다. 같이 담배 피고 막 피면서 두 형을 분은 보냈어요. 두 분은 영혼의 쌍둥이인 걸로 계속 전혀 왜 저러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서로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약간 두 분은 대화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동원 배우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좋은 배우들이 멋지게 캐릭터를 소화한 작품을 보고 배우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좀 실례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미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캐릭터 중에 나 저 캐릭터 좀 해봤으면 재밌었겠다. 저 캐릭터 좀 배우로서 약간은 욕심난다 재밌겠다 하는 캐릭터 혹시 있으셨어요? 뭐 변신의 그 흡혈귀가 되는 그런 캐릭터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진짜 정말 오연아 씨 캐릭터도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홍사빈 씨 캐릭터 하기에는 나이가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그건 가능할까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에 김민 배우님이 하셨던 그 어마무시한 캐릭터도 강동원 배우 오늘 지부한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저 경찰요? 네. 경찰 꼭 입은 킬러. 네네네. 그 캐릭터도 되게 탐나는 캐릭터인데 그거보다는 오연아 씨 캐릭터가 탐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액션을 좀 더 많은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명세 감독님, 강동원 배우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음 작품은 두 분이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맞추고 계신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늘 뭔가를 찾고 있는데 아직 지금 찾지 못했는데 중간에 제가 한번 진짜 이거는 감독님이랑 하기면 딱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판권을 살려고 그랬는데 실패. 한권 사는 게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명세 감독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가 되게 많은 감독님들과 지금까지 훌륭한 작품을 되게 많이 해오셨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찍어.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내가 강동원 배우 내가 제일 잘 찍어라고 생각한 순간들이 덕분에 작품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가장 좀 애정하시고 사랑하는 강동원 배우가 나오는 장면 감독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형사의 그 모습들이 아마 제가 좀 최애. 아마 어떤 기자분들이 얘기했지만 우산 쓴 장면만큼 그 천 속에서 나왔다. 그 가장 정말 강동원 배우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 빛에서 신뢰도 됐다가 전면에서 빛을 받아서 사라졌다가 그 장면이 저도 개인적으로 강동원이라는 배우 감독이 갖고 있는 최상을 아주 나름대로는 형사에서 끌어냈다. 그 저는 생각하니까. 그러면 강동원 배우님 어떤 장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 있으시다면? 저도 형사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영화를 이제 20몇 편 찍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예요. 형사가 매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고 이제 영화라는 게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안 보고 시간이 흐르면 사실 스토리도 나중에 되면 스토리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어떤 이미지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형사가 진짜 제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제일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감독님이 제가 잘 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그러니까 잘 표현, 잘 찍어주셨고, 네, 그리고 진짜 형사는 그 화면보다 그 준비 과정이 정말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었고, 제가 그때 배운 걸로 지금까지도 네, 연기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형사 때 순수 훈련 기간만 5개월 정도였고 3개월을 더 촬영하면서 계속 훈련을 했고, 그 훈련량이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그렇게 물론 그게 시킨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정말 아침 먹고 모여서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훈련을 하는데 주 5회 내지 6회. 네, 일을 하루만 쉬고, 그때는 주 6일 근무제였으니까 하루 쉬는 게 당연했던 거. 네. 접수 국대 훈련 프로젝트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훈련의 강도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액션 그 무술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선무도 맞죠, 선무도라는 것이 있었고, 현대무용,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하루 종일 배웠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달, 두 달 후쯤에는 저희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무용에만 올인하고 싶다 저는. 네, 그래서 아예 무용에만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하고, 그때 이제 그래서 무용하려고 무용을 배우려고 아침에 딱 이제 모이면 윗몸 일으키기를 1000개를 하고 시작해요. 네. 그리고 무용을 하기 전에요? 네. 무용은 코어가 중요하다고 일단 윗몸 일으키기 1000개 하고, 그러고 나서 무용을 가르쳐줘요. 그게 저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 군도 찍을 때 제가 형사 때랑 다른 칼을 써보고 싶어서 혼자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목검을 들고 목검을 여기서 딱 멈출 수 있을 때까지 한 손으로. 그래서 매일 하루에 1000번 휘두르고 훈련,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훈련이 없는 날도 일단 1000번을 휘두른다, 운동하는 것처럼. 네.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이명세 아카데미 출신. 아니 잠깐 이 얘기 들으니까 분들 윤종빈 감독님이나 전란의 김상만 감독님은 이명세 감독님한테 뭔가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감독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8개월을 검으로 무용을 하기 전에 윗몸을 이렇게 1000개 하는 배우를 보면서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알아서 한 거지, 처음에는 다 시키셨고. 근데 갑자기 그때는 그래도 뭔가를 보고 시키신 거잖아요. 아니 이제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겠지만, 액션이 단순하게 늘 얘기하는 영화 액션, 영화만의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춤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힘든 것들 진짜 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없이 너무 해줘서 사실은 저도 까먹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또 다른 뭐 준비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사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M의 변신도 저는 그것도 이제 동원형이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 M자 머리. 아까 이렇게 사실 머리를 올리는 게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연주자가 까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조금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걸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그 연기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연기할 때 편해질 수 있다. 근데 기꺼이 망가지는 것은 재밌겠다. 의외로, 그러니까 사실 매니지먼트 팀에서는 뭔가 그 이미지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뭐 단두 작품, 뭐 화보도 그렇지만 그 이들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서 아마 지금도 만약에 지금도 뭐 M을 사랑하거나 항상 사랑하시는 분들이
뉴런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데요. 두 분 뉴런을 공유 중이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래저래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뭐 오늘 킬러스에 대한 얘기이자 저는 사실 두 예술가의 같이 이야기, 킬러스를 같이 보는 이야기가 관객 여러분한테도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왜 강동원 배우님을 또 한 번 이명세 감독님의 작품에서 보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명세 감독님이 강동원 배우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담아주시는 게 아니라 강동원 배우님 자체가 영화가 되게 담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봤던 그 아름다움은 영화라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막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동원 배우님, 이명세 감독님 이제 오늘 GV를 마무리하기 전에 일종의 뭐 자랑이자 홍보죠. 왜냐면 이렇게 단편 엔솔로지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고 또 요새 한국 영화도 극장에서 이렇게 보기가 또 쉽지 않은 이런 타이밍인데 두 분께서 여기 계신 관객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 이러이러한 이유로 킬러스 봐 재밌어 라고 얘기를 할 팁을 하나 주시면 관객분들이 또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명세 감독님 먼저. 오늘 뭐 이렇게 응원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동원 형한테 마이크를. 네. 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킬러스 얘기하는데 우리는 형사와 MA 얘기냐고 하겠지만 사실 그 제가 동원이한테 설명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화라는 거예요. 어떤 쓱쓱쓱싹 뭐 1, 2, 3, 4가 됐건 이런 것들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이미지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서서 또 감독들이 얘기할 때 영화 꼭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말을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무대에 서는 날이 있으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다르게 다른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이해 차원이 아니라 다른 맛을 좀 시네마틱한 경험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이 의도가 정말 자본과 창작의 윈윈할 수 있는 사실 정말 그 다른 감독님들 뭐 장항준, 노도, 김종환 정말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한 두 명의 또 감독님들의 영화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같이 또 신경 씨 열심히 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차 관람을 적극적으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응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킬러스를 보고 느꼈던 점이 진짜 오랜만에 옴니버스 영화다. 정말 이거 얼마만에 보는 건지 기억도 안 나고 그만큼 되게 반가운 영화고 그리고 매 한 편 한 편이 정말 영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영화들이니까요. 네, 꼭 극장에서 오셔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영화 정말 그리고 이명세 감독님의 영화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기회가 얼마만에 온 기회인지 정말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극장에서 찾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러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좌석을 꽉 채워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도 한마디 붙이자면 저는 이 더 킬러스 특히 무성 영화로 이제 영화 끝나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울렁울렁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봤더니 감독님이 이 무성 영화라는 영화 안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나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그런 순간들의 감정들을 이렇게 찰랑찰랑 담아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사색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극장에서 한번 보시고 친구랑 같이 와서 한번 또 보시고 또 다른 친구랑 보신 다음에 모여서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 배우님께서 이렇게 응원 릴레이 GV까지 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 많은 입소문 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더킬러스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